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정신간호와 실습 때문에 온라인 실습 준비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정신과 실습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온라인 실습 컨텐츠가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정신건강 분야의 임상 전문가분들과 여러분들과 영상으로나마 만나보게 해보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 병원에서 진료 보시는 진료원장님들, 간호부장님, 간호과장님, 교육수간호사님, 병동수간호사님까지 모두 합쳐서 9분이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진병원과 W진병원의 정신건강 분야 임상 전문가분들을 만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술을 먹었는데 조절이 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직업적, 가정적, 사회적,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가 오면 저희들이 두 가지 부분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외래 치료인데요. 외래 치료는 본인이 술 끊을 의지가 있고 생계대 부득불한 경우는 저희들이 외래 치료를 권유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외래에서 잘 치료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만성적인 부분들, 많이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면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입원 치료는 뭐냐면 본인이 술 끊을 의지가 없고 계속 술을 마셨을 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입원 치료를 권유하는데요. 입원 치료의 장점은 뭐냐면 단순하게 약만 먹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치료적인 부분을 훨씬 더 넓혀집니다. 이 환자는 반복적으로 4, 5년 동안 오랫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환자 퇴원할 때 다른 것보다는 한 가지를 좀 교육시켰습니다. 어떤 교육이냐면 가서 가족들에게 고마워하는 이야기를 했지. 환자가 집에 가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집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부인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생애 처음으로 저한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단조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단조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느낀 게 뭐냐면 보람도 느끼고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입견 가지 말고 한번 꼭 시도해보고 거기 안에서 한번 보람도 느끼고 적성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간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것들이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이 알코올 환자분들이 훈련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좀 짜여져 있습니다. 단계별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퇴원부터 이제 입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12단계 교육, 뭐 중도 기본 교육, 그다음에 단주 모임, 회복을 위한 모임도 세팅이 되어 있고요. 환자분들 병식이나 치료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다 분리되어서 있고요. 환자분이 조그마한 희망을 가졌는데 그게 가족과 사회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그거의 시작이 선생님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할 수 있어요? 라는 어떤 사람이 사람한테 전달하는 긍정의 힘이 치료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정신과여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런 행복감을 좀 느끼셨으면 긍정의 힘을 누군가에게 발휘해서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과가 정신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간호사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신과가 사실 추천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치료받겠다고 하는 치료 의사가 있는 부분을 자입원 또는 동입원이라고 하고 나는 절대 치료받지 않겠다. 행정입원, 보호입원 등이 있는데 최근 정신과 병동에서는 자발적 의지로 입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병동은 환자분들이 입원하시면 정신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도 같이 동반하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을 위한 건강 간호 행위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환자분이 심리적이나 사회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이나 면담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 면담이나 이런 걸 동반해서 가족분들 통화나 전화나 뭐 이런 걸 면담을 통해서 보호자분들의 불안도도 좀 내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면담이나 상담 이런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청년층이라고 얘기하면 10대부터 24세 정도, 그러니까 10세부터 24세 정도의 청소년 및 젊은 청년들이 대체로 비슷한 정신병리와 비슷한 정신질환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기를 젊은 성인기 혹은 우리 이제 이행하는 이행기, 청소년기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은 문제들을 청소년기의 문제의 연장 혹은 청소년기 문제의 확장 정도로 생각해서 이제 돌봄을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물질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약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에 대한 문제들이 더 두드러지 나타나게 되고, 특히 이제 조금 더 청소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에 더해서 조현병 같이 주요 정신질환이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되게 호발하는 연령, 그리고 병원을 찾는 연령이 이렇게 초기 성인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문제들을 이 시기부터 우리가 다뤄야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 책임을 많이 지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압박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못 넘기게 되면 막상 30대에 접어들었을 때 사회에서 도태되는 결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도움도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혹은 이제 그 보호자분들이 자신의 의견만으로 치료를 받게 할 수 없는 성인 연령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정신과의 그냥 특성만 보자면 사실 의학 중에서도 상당히 인문학에 가까운 부분이고, 타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또 필요하다면 조언도 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그런 문학적인 경험 또는 이제 인문학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차후에 환자들을 만날 때 매우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편집 같은 것만 열심히 읽어도 거기에 나오는 인간 군상들을 바라보면 다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삶의 어떠한 중요한 요체들을 함축적으로 글로 풀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진료나 또는 면담에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의사죠. 전문의가 계시고, 그다음에 정신전문 간호사, 그리고 정신전문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임상심리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 정신과에는 꼭 이런 전문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병동에서 근무를 하는 많은 그 유령 간호사분, 간호조무사분, 보호사님까지 정말 많은 직업군이 병동에서 이 병원 전체를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평범하고 보통의 성적과 성격과 의사소통 능력만 갖추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어떤 능력보다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조금 그러니까 치료자 자신, 간호사 자신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만 좀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얘기해주면 그걸 수용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방어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정도가 있으면 그 정도면 완벽한 정신과 간호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W진병원은 4개의 병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자 병동 하나, 그리고 여자 병동 2개, 그리고 한 병동은 개방 병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입원 기간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아니면 더 긴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짧게 가는 경우도 있고 개별 케이스마다 좀 기간은 다른데 그렇게 해서 유지하고 있고 우리 환자분들이 여자 병동이 지금 W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 병동이 저희 다른 병원보다 여자 병동을 좀 특색화해서 좀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그 환자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정신과에 지원하게 되면 본인의 모습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제 정신과 기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해나 자살 시도 또는 타해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이 다 이제 환자분의 증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민감도 있게 대처를 하고 있고 증상 관리를 하면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감수하면서 동선 관리라든지 환자분의 표정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간단한 말이라도 저희가 주의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신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제 말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어떤 심리로 또는 어떤 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특히 뭐 이제 드라마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관심을 좀 갖게 됐고요. 그래서 좀 정신과를 재미를 느끼고 네. 근무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와서 여기서 근무를 해보니까 저도 옛날에는 정신과라고 하면 심리적인 것만 다루고 정신적인 것만 다루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봤을 때는 이제 신체적인 부분과 떼어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공부를 공부뿐만 아니라 경험을 두루두루 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필드에 나오시면 다양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칼날이라든지 네. 어떤 유리라든지 위험한 물건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라 제일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눈썹 정리 이런 것들을 되게 네. 여자분들은 이렇게 눈썹만 정리해도 얼굴이 이제 미모가 바뀌니까 많이 달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눈썹도 좀 정리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드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이제 엉망이셨던 분들이 화장도 하시면서 네, 환자분들이 기분도 업되시고 이렇게 나중에 퇴원해서 나갔을 때 본인이 다시 사회생활 돌아갈 수 있게 좀 그런 부분도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환자분들이 많이 밝아집니다. 여기까지 진병원의 선생님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모두 우리 친구들이 실습하는 데 있어서 궁금해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임상 실습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모두들 우리 친구들에게 한결같이 선배 간호사로서 그리고 임상 전문가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임상을 나가든 실습 현장에 나가든 우리 선배 선생님들의 말씀을 새겨듣고 좋은 간호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